거를? 나는 나를 돌봅니다. 우리 세진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너는, 언제, 이 단원 중에서 내 안에 또 다른 신호, 화라는 단원이 있는데, 너는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 같아? 후연이. 자, 이거는 뭐 책을 안 읽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호연이가 두 가지를 얘기하면 돼. 호연이는 어느 순간에 주로 화가 나는지 1번, 2번. 그렇게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2번. 진행하면 어, 됩니다. 나는 보통 화가 날 때 저렇게 사라져 버린답니다. 그렇군요. 어, 호연이도 다시 나는, 설명하면 돼. 어, 질문이 뭐예요? 어, 음. 내 안에 또 다른 신호 화라는 부분에서 여러 감정들 중에 골치 아픈 감정이 화라고 하는데, 너는 이렇게 화가 날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 같아? 서연이? 나는 사실 화를 별로 표출하지 않는 편이라서 속으로 부글부글 욕하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편이야. 진짜? 후연이, 나는, 화가 일단 부모님이랑 뭔가, 갈등이 있을 때 뭔가 화가 나는데, 그럴 때마다 일단 방에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감정을 표출해 보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뭔가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않고서 둘이서 너무 재밌게 노시는 것 같아서 내가 다시 방에서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사과하는 게 될 것 같아. 호연아? 어, 선생님은요? 네, 저는 화가 나는 경우는 어쨌든 뭐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아, 내 나에게 누군가가 나를 모욕했을 때, 뭐 나의 권위에 저항했을 때, 뭐 등등 뭐 화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만한 서연이면 막 화를 낼 거고 무서운 서연이면 화를 못 내고 혼자서 시부렁시부렁 거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이제 또 화가 났을 때는 아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은 달리는 차에서 아 괜히 혼자 소리 지르기 하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좀 이렇게 화가 풀리는 경우고 그 다음에 글을 씁니다. 그 글을 쓰면서 거기다 욕을 막 해대거나 아니면 종이 같은 거 찢기. 그래서 어쨌든 뭔가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표출하거나 또 저는 이제 19세 이상이다 보니까 화가 나면 때로는 이제 알코올에 의존해서 이렇게 화를 이렇게 이게 뭐야 막 퍼 마시는 걸로 내가 화났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화났다는 걸 이렇게 알려야 또 쏟아내야 수다를 떨어야 그나마 화가 좀 이렇게 풀리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화내고 나면 나중에는 꼭 후회가 남는 경우가 많고 민망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불평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점에 대해서 불평해 본 적이 있어? 사연이. 있지, 왜 없겠어. 어, 있긴 있는데 그것도 잠시 있다가 또 풀리는 것 같아. 호연이. 호연아? 말을 해보거라 네가 입 다물면서 제 말 들리나요라고 해봤자 우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알 수가 없지. 안 들려. 우리 말은 들리면 손 들어봐. 우리 말 들려? 호연이 바보 하면 들려? 안 들리나 보네. 어, 진행해 그냥. 어, 어떤, 어, 어, 아.
나는, 뭔가 내 자신이, 공부를 다른 친구들보다 좀 못하게 느낄 때, 뭔가 내 자신을 원망하게 되는 것 같아. 다른 친구들은 다, 나보다 월등히 공부를 잘하는데, 나는 뭔가 다른 애들에 비해 아는 게 없다고 느껴질 때,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 선생님은요? 뭐, 저 자신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이렇게 뭘 어떻게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약속 비슷하게 다짐, 결심 이런 것들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좀 이렇게 절망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는, 어, 몸무게를 뭐 74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어느 순간에 막 75, 6 돼 있고 막 이러면 막 짜증이 확 올라오면서 스스로 난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최근에 그 출판사에 뭐 책 원고를 써서 넘겨주기로 했는데 아직 넘겨주지 못하고 막 글도 안 나가고 막 진도도 안 나가고 막 이러면서 막 나 왜 이거밖에 안 되나 하고 막 이렇게 엄청 스트레스 받고 또 가끔 SNS에 남들은 막 좋아요 막 100개, 200개씩 막 봤는데 나는 좋아요 막 20개, 30개 댓글은 뭐 두세 개밖에 달렸을 때 뭐야 하면서 막 이렇게 비교하는 어떤 그런 느낌? 선생님 SNS가 있었어요? 네. 뭐, 그럴 때 느낌도 좀 있는 거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사태에 대해서 글을 잘 썼을 때, 이렇게 좋은 시각으로 잘 썼을 때, 열등감, 부러움, 질투, 시기,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뭐 이런 느낌들, 뭐 이런 느낌들이, 들 때가 많이 있고, 가끔 이제, 요즘 코로나19로 아파갖고 살이 좀 빠졌더니, 아, 거울 보면서, 턱선이 좀 살아나가지고, 괜찮아, 뭐 이러면서, 어, 스스로 좀 이렇게 만족할 때도 있고, 뭐, 그렇게 뒤죽박죽입니다. 그렇군요. 아, 왜, 여기서, 아, 아, 네. 들려고 해라. 예. 음. 음. 너희는, 너희 승현이한테 부모 물어봐도 세진아, 질문 둘 다. 두 개 다요? 아까 앞에 화하고, 아, 자기, 호연아, 에? 아까 너는 어떻게 화를 다스리니? 음, 뭐, 부모님한테 짜증나거나 그러면 방문 쾅 닫고 핸드폰 게임 하다가 화 풀리면은 그냥 부모님한테 먼저 사과하는 스타일? 그러면 너 자신에게도 단점이 있는데, 너는 너의 어떤 단점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해? 음, 급발진? 음, 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다닐 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애들이 이렇게 급발진을 많이 하냐고 해서 그 성격을 고쳐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 어, 그러면 또, 너희 부모님들은 대부분 너희에게 공부 잘 안 해도 너희를 예뻐하신다고는 말하시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시잖아. 그러면 너는 너희 그런 부모님의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호연이. 아닌데, 우리 엄마는 그냥 애초에 공부를 못하면 사랑을 안 하시는데? 아, 그, 그, 그래서 호연이는 지금 사랑받고 있어, 사랑 못 받고 있어. 사랑받고 있어요,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부모님이? 그쵸, 근데 사랑받고 잘, 있다는 거는 잘한다고 지금 자뻑하는 거야? 와, 그쵸. 잘하고 있죠, 어, 제가. 그렇군. 이 다행이야. 정도면 평균 이상 음. 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대가 그렇게 큰 건 아니구나. 커요. 의대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 의대요. 의대 가야 돼. 근데 평균 이상 해가지고 어떻게 의대를 가? 그러니까요. 응? 그것 부모님의 때문에, 사랑 듬뿍 받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예, 그쵸. 혜진 진행해? 서연이. 질문이 뭐였지? 어, 너희 부모님이 너에게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시잖아. 응? 그러면 너는 그 부모님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신경 꺼야 된다고 생각해.
누가? 네가 부모님이. 부모님이 신경을 꺼야죠. 근데 너희 부모님이 신경을 끄고 계셔? 아니요? 그러니까 부모님 신경 안 끄고 계시고 너가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데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어떻게 대응하거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대응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저도 공부하는 거니까, 꿈이. 꿈이 공부하는 거라고 어차피? 어차피 그 꿈을 이루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딱히 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나 하는. 진행해주지. 어, 나는, 굳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너무 아이들의 인생을 공부로만 망치게, 해두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해. 왜냐면, 내가 어른이 된다면, 우리 부모님처럼 너무 공부만을 강요하지는 않고 공부를 시키지는 않을 것 같고, 뭔가 좀, 놀게 해주면서 하고 싶은 거를 해주면서 그 아이가 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너무 강요하지 않게 해주고 살게 해줄 것 같아. 선생님은요?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입장에 다 있는데 제가 이제 자식이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보고 공부를 잘하길 바라셨습니다. 그 가장 커다란 이유가 너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공부라도 해야 먹고 산다. 너가 무슨 손재주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네가 뭐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러니 너는 공부 외에는 너는 할 게 없다 해가지고 뭐 듣고 보니 틀린 말도 아니어서 그래서 그나마 뭐 학교 다닐 때 형제들에 비해서는 공부를 좀 하는 편이어서 그나마 부모님한테 뭐 사랑받는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속 썩이지 않고 그냥 저는 살았던 것 같습니다. 공부 자식으로서는 생각을 하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저는 이제 부모로서 아이에게 공부 못해도 상관없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왜 부모들이 자식들 공부를 그렇게 시키려고 노력하지 난 알 수 없다. 라고 제가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면에는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설마 애가 공부를 못하랴. 라는 그러한 그 기대가 깔려 있다는 걸 제가 나중에는 발견했습니다. 근데 우리 애가 진짜 공부를 잘 못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그 기준의 문제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뭐 얼마큼 잘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제가 생각했던 기준에 비하면 공부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제가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공부 못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이게 내가 위선이었구나. 말로만 공부 못해도 된다고 했지, 진짜 네가 공부를 못할지는 몰랐구나.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다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그럼 진짜 공부를 못하게 되었을 때 괜찮은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래도 내가 내뱉은 말이 있는데 그 말에 책임을 져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네가 진짜 공부 못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했고, 다만 이제, 늘 드는 생각은, 아, 여러분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부모님인데 난 별로 좋지 않은 부모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잘 못했을 때 여러분의 삶이 고달플까 봐, 힘들까 봐. 그게 너무 안쓰러워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공부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막 평탄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해도 막 공부해라 하는 것 같고, 근데 선생님 자식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니들이 공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니들이 선택한 거다.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나중에 뭐라고 하지 말아라. 어? 그 니들이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아라. 그러면 니들이 어떻게 살건 난 뭐라고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와, 해서 제 입장은 저는 부모로서 이렇게 막 자식이 늘 잘 돼야 된다. 꽃길만 걸어야 된다라는 부모가 아니구나. 자식이 시궁창 같은 길을 걸어도 네가 선택하지 않았냐. 그러면 시궁창 길을 걷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네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게 기본적인 제 입장입니다. 근데 과연 그게 이제 좋은 부모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 보기에는 좋은 부모처럼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전제는
네가 시궁창 가시밭길을 가든 꽃길을 걷든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선택권을 자식에게 주는 부모인 거고 저는.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이 가시밭길 걷는 것이 뻔한 상황에서 그 길을 자식이 선택하는 걸 난 도저히 뭐해? 두고 볼 수 없다, 부모로서. 그러니까 애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를 나는 올바른 길, 좋은 길, 꽃길을 난 걷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게 꽃길이 아니라 내가 가시밭길 이 길을 가고 싶다는데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이제 뭐야? 여러분들 보기엔 그게 가시밭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부모 눈에는 그 길로 가면 가시밭길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또 생각과 의견들이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 개인의 입장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다. 라는 게 제 개인 입장이어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자식을 존중하는 부모, 좋게 보면, 나쁘게 보면 자식이 나쁜 길로 가도 내버려두는 무책임한 부모. 그 두 부모 중에 어떤 부모가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식이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습니다. 세진, 저는 끝났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세진이가 얘기한 거 잠깐 함께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서연이가 또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화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우리 함께 좀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30쪽 보겠습니다. 책 30쪽. 자, 책 3쪽 보면 내 안에 또 다른 신호 화라는 소제목이 있지. 거기 밑에 둘째 찍습니다. 세진이가 읽어주겠습니다. 여러 감정들 중 가장 골치가 아픈 감정은 아마 화일 거예요. 화를 내는 것은 그 자체로 에너지 소모가 많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때로는 언성을 높이거나 상대를 밀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불러오기도 하지요. 하지만 거기까지. 자, 호연이 네, 화에 대해서 작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 부정적인 존재. 어, 에너지 소모도 많고 건강에도 좋지 않다. 또 화가 폭력적인 행동을 동반해가지고 상당히 또 이렇게 뭐야 그 형사적인 책임 그러니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화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이렇게 다루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화내면 자기만 손해다. 가끔 여러분들 그 TV에 하고 이렇게 뭐 화내다가 하고 쓰러지는 고혈압으로 쓰러지는 어떤 그런 경우도 볼 수 있는데 화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뭐 위해를 가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화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서연이가 셋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단의 셋째 줄이요? 아니, 그 옆에 쪽. 지금 31쪽의 셋째 줄. 하지만 화 역시 우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던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화를 느끼곤 합니다. 또 누군가가 약자를 괴롭히는 등 정의롭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걸 봤을 때도 화를 느끼지요. 이렇게 화는 어떤 위험이 존재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느낄 때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화를 불러온 사람에게 대항하고 그 일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게 되죠. 그러면 상대편 역시 움찔하고 상황이 심상치 않다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자, 호연이, 네, 뭐래? 지금 서연이가 읽어준 부분에서 네 머리, 귀에 들어오는 부분이 뭐였어? 그 화를 내면은 그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게 된다고. 자, 호연이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선생님이 눈여겨본 것은 화가 아까 자기를 해칠 수 있는 나쁜 거라고 했는데 사실 화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감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무례하거나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화를 느끼고 또 화는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들을 나타내는 신호고 그래서 그런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뭐 그 사자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적이 치면 하고 이제 이렇게 화를 내므로써 그 적을 내쫓으려고 하는 것처럼
너가 그렇게 하면 나 화난다. 라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방법이라는 거야.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뭐 세진이 뭐 엉덩이를 뭐 만지려고 그런다던가. 근데 세진이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세진이가 좋아하는 대로 엉덩이를 계속 만질 거 아니야. 근데 세진이가 야, 이씨 뭐 이렇게 하고 화를 내야 그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할 거 아니야. 지금 세진이 막 이렇게 세진이 이름 갖고 하는데도 세진이가 그냥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쌤이 계속 이러다가 근데 세진이가 선생님 막 이렇게 화를 내면 쌤이 움찔해갖고 뻥세진 막 이렇게 또 이러잖아.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뭐하기 위한 지키기 위한 어떤 한 수단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진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물론 사람들은 옳지 않은 이유로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은 아이들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느낄 때 화를 내지요. 제 부모님도 제 잘못이 아니었는데 그냥 오해해서 화를 내신 적도 있었어요. 나중에 부모님이 잘못 판단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도 내가 똑바로 얘기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 라면서 사과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화가 이른바 오인 잘못된 판단에 기인해서 화를 내는 어떤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그 얘기했던 그 속담 혹시 알아?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라는 속담 혹시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어? 들어보기는 했는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들어봤는데 뭔 뜻인지를 아, 몰라요. 서울에 가면 종로라는 그 거리가 있어, 거리.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 사는 동네가 달라갖고 대전 세진이하고 서현이가 사는 대전 버전으로 하면 둔산동에서 뺨 맞고 유성에서 화풀이한다 뭐 이런 개념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다른 점. 호연이가 어디라고 그랬지 지역이? 평택? 파주? 어디라고 했지 호연이? 저 화성이요. 화성. 경기도 화성. 그래서 뭐 호연이 버전으로 하면 뭐 예를 들면 화성에서 뺨 먹고 서울 가서 화낸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에게 뭐 하는 거? 분풀이 하는 거. 그 이유들이 세진이가 선생님이 놀려갖고 화났단 말이야. 그 선생님한테 화낼 수는 차마 없으니까 괜히 호연이한테 야 너 왜 생긴 게 그따위로 생겼어 기분 나빠 하고 막 호연이한테 막 가서 화를 내더라는 얘기야. 요러한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잘못된 그런 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화와 관련되어서 이 책에서는 32쪽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문단. 자 서연 읽겠습니다. 마지막 문단 모든 감정에는 모든 감정에는 원인이 있어요. 화 역시 그래요. 무턱대고 화라는 감정에 빠지기보다 내가 지금 화난 이유가 무엇인지, 내 마음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어떤 위협을 받았던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나를 방어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그 대상은 누구인지 찬찬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자 호연 어떻게 하래? 이 저자의 제안은 잘 못 들었는데. 급발진하지 말래, 호연아. 급발진해서 화내지 말고, 내가 왜 화가 났지? 내가 화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지? 이 화를, 내가 어떤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화가 난 거지? 뭐가 잘못된 거지? 왜 나를 방어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 내가 누구한테 화가 나는 거지? 이런 것들을 급발진하지 말고 찬찬히, 천천히 뭐 해보라는 거야? 생각해 보라는 거야. 요 저자가 제안하고 있는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 건가에 대해서. 세진이 계속 읽겠습니다. 33쪽 둘째 줄. 그렇다고. 그렇다고 화를 억누르고 화나지 않는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인정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섣불리 화를 내기 전에 혹시 오해일 가능성은 없는지 아니면 이게 그렇게나 화를 낼 만한 일인가 하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대상에게 화가 났음을 전달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거기 부분 중요합니다. 자기가 화가 났을 때 무조건 화를 뭐 하지 말아라. 참으라고 이 사람 조언하지 않아. 이 책은. 화를 참으라고 조언하지 않고 다만 급발진하다 보면 엉뚱하게 그 화를 낼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이 화가 났음을 그 대상에게 명확하게 뭐 해야 된다? 표현해야 된다. 내가 누구에게 왜 화가 났음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선생님이 화를 꾹 참을 게 아니라 호연아, 난 네가 오늘도 책을 못 구해갖고 안 읽고 와서 난 정말 너한테 화가 나. 라고 뭐 하라는 거야? 명확하게 얘기를 하라는 거야. 이 책의 저자의 주장은. 호연아, 그럼 너는 어떻게 말할 거야? 알겠습니다. 호연이 너도 지금 화났잖아. 선생님, 아니, 화 별로 안 아무리 났어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나를 좋아하는 서연이 내 펜 앞에서 나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격하다니 선생님 너무하십니다. 선생님의 그런 태도에 저는 화가 납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게 책 저자의 뭐야? 주장이라고 요나. 이해가 잘 되지? 예. 아, 너 또 화났잖아. 또 솔직히 얘기해. 뭐 얘하고 또 참어 왜? 빨리 화난 걸 표현해봐. 아, 괜찮아요. 아, 왜? 뭐 아니 배웠으면 써먹어야지 사람아. 뭐 괜찮아요라고 삭히고 참고 너 이따 가가지고 또 괜히 친구한테 가서 막 하고 막 급발진할 거 아니야. 그래갖고 너 왜 그래 아니에요. 그러면 독서 교실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이 뭐 이러면 이럴 거 아니야 또.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지금 그러지 말라고 아이싸, 소리 가르치고 있는데 왜 엉뚱한 놈한테 가서 화내냐고 지금 얘기하라고 지금 화난 사람한테 정확하게 내가 이래서 화났다고 얘기를 하라고 오연아 네. 해 빨리. 별로 화 안 났어요. 서연이가 얘기해야 되겠네. 서연이가 뭐가 화났나? 저는 화가 날 게 없었지 야 않았나요? 있었지 이 사람 너 수업 열심히 안 들었구나. 아니 내가 무슨 호연이 팬이에요. 저 호연이 팬 아니거든요 하고 너 화내야지. 팬 맞아? 아예 아닌 거에 모순에다가 화를 내야 할. 아예 그 화낼 가치도 없는 거야?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는 것들이, 화가 났을 때 그 화가 난 것이 누구 탓이 아니라는 것, 자기 탓이 아니라는 것들을 잘 아는 것들이 또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막 화를 냈을 때,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가끔 여러분 부모님 그렇지 않을 텐데 괜히 아까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화풀이 하는 것처럼 성숙하지 못한 부모님들이 선생님도 역시 마찬가지야. 뭐 밖에서 막 일 안 되고 막 저기 했는데 와 보니까 애가 막 막 자빠져 누워 있고 막 뭘 안 치고 있어. 야, 너 이거 안 치고 뭐 평소 같았으면 뭐 할 건데. 그냥 넘어갈 건데 다른 데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기 와서 뭐 한다는 거야. 푼다는 거야. 그럴 때 이제 뭐 어리둥절 왜 저러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쨌든 그 상황이 자기 탓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 부모님 왜 저러시지? 뭐 선생님 왜 저러시지?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것들을 모든 것들을 자기 탓으로 돌릴 필요는 없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 책을 보면서 선생님이 좀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혼란스러웠던 부분은 뭐냐면 34쪽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자, 읽겠습니다. 세준이, 만약 부모님이 만약 부모님이 너의 잘못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고 하신다면 그건 역시 그분들의 약함에서 나오는 핑계입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를 괴롭히고서 괴롭히게 만든 내 잘못이라고 우기는 나쁜 학생들이 있는 것처럼요. 안타깝지만 어른이라고 해서 꼭 성숙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게 화를 낸다고 해서 그걸 내 문제로 여기고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책하는 일은 하지 맙시다. 그런다고 해서 달라질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 그 학교 국어선생님한테 뺨을 5대를 맞은 적이 있어.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선생님이 수학여행인가 다녀와서 옛날에 사진을 이렇게 인화해가지고 그 계산해서 이렇게 돈 받고 나눠주고 있었거든. 수업 시간에. 그래갖고 이제 뭐 그게 근데 막 잘 안 맞은 거야. 그 선생님이 막 짜증이 나는 상태야. 근데 선생님이 아주 그때 철없이 장난삼아 뭐 이렇게 근데 수업은 안 해요? 막 이런 식으로 깐죽댄 거야.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열받아갖고 너 이 새끼 나와 하더니 막 뺨을 막 뭐하고 막 5대나 때린 거야. 그래갖고 또 교무실에 끌려간 거야. 그때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는 너희 자식 너 생긴 게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너 인상이 안 좋아서 막 이러면서 막 죽이라는 거야. 그래갖고 막
그때는 내가 잘못했나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선생님 내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물론 내가 깐죽된 건 내 잘못이야. 근데 사실 깐죽됐다 하더라도 그게 또 나쁜 것도 아니야. 왜? 수업 시간에 수업하자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깐죽거리긴 했지만. 근데 어쨌든 그 선생님을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내가 맞은 거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누구의 탓으로 내 잘못 내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호연이가 뭐 친구 막 때려놓고서는 친구 왜 때려 그러면 너 이 새끼 생긴 게 기분 나쁘게 생겼잖아 하면서 걔 잘못이면 그럼 걔가 막 내가 생긴 게 못생겨갖고 나 맞는구나. 그거 아니란 얘기지. 그냥 호연이가 때린 호연이가 잘못이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그것들을 자기의 잘못, 자기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다녀오시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부모님이 우리는 이렇게 뭐야 어른이니까 당연히 선생님이 어른이니까 이게 훌륭한 존재, 완전한 존재, 옳은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의 두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러는 거야. 자, 오해하지 마. 부모님이 무슨 잘못된 존재, 뭐 나쁜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완전한 존재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완전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늘 부모님이 여러분보다 더 오래 사셨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뭐 여러분에게 잘 되길 바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부모님이 맞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 선생님이 맞고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아 대부분 그렇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여기 두 번째 문단 35쪽의 두 번째 문단 또 가족의 형태가 서연 읽겠습니다. 또 가족의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가족 같은 형태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꼭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되는 것이지요. 지금의 가족이 아니면 내게는 가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부모님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부모님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은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일단 나를 지키고 나는 그런 어른으로 자라지 않는 데에 힘을 쏟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책은 심지어는 어? 부모가 폭력적이고 부모가 화를 자주 내고 부모가 문제 있으면 그 부모와의 가족 관계를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끊어야 한다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야.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의 그 윤리관, 그동안의 가치관은 부모와 자식은 천리야, 천리.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기 때문에 끊어서는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폭력적인 부모라 하더라도, 아무리 못난 부모라 하더라도 내가 그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된다는 게 그동안의 우리의 유교적 가르침이었어. 근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고 있어. 부모가 잘못됐으면 꼭 혈연 관계만 가족이냐. 나중에 다른 가족과 형성될 수 있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야. 호연이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 옳다고 생각해. 왜냐면, 응. 자기가, 어, 그,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를 그렇게 막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호연이 너 부모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부모님이 나쁘게 하면 전 부모님과 관계가 끊을 수 있습니다. 못하죠. 그러면 속으로만 생각한다 그렇게? 네. 야, 서연이 어떻게? 저희 부모님이 어, 저의 의견을 다 말하라고 하셔가지고, 어. 네, 나중에, 그럴, 아,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사춘기 오면은, 사춘기 오면 사춘기 아니 네,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안 왔을, 왔다고? 안 왔을걸요? 안 왔을걸요? 그래. 너 호연이만큼 착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 서연이는 어떻게 그쵸. 생각해? 저는요, 어. 이 저자의 가족관에 대해서, 부모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끊어야죠. 폭력적으로 하면 끊어야죠. 어, 부모인데, 네, 어, 폭력적으로 하면 끊어야죠. 아동학대인데. 오, 그렇구나. 네, 좋습니다. 확실히 생각이 다르네. 아,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부모와 자식 간에. 왜요? 우리는 처음.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야. 유교적인 교육을 받았고, 이 책과 같은 주장을 선생님이 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 그래서 막 이런 주장을 들으면 선생님이, 하고 막 놀래. 가슴이 막 뛰어. 이런 생각을 해도 되나? 이런 발칙한 생각을 해도 되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그런 가치관, 뭐 판단, 뭐 이런 것들은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서 한편 환은 거기 서연이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두 번째부터 한편 환은 35쪽. 밑에서. 두 번, 아, 한편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도 폭발력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 고위직에 있는 여성조차 성폭력의 위험에서 안전하지 않음을 증언한 서지영 검사, 그리고 또 다른 미투 운동처럼 자신이 겪은 성희롱 성폭력을 용감하게 폭로한 여성들이 있었죠.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에 다 같이 분노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큰 원동력이 됩니다. 거기까지. 자, 호연이 지금 서연이가 읽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야?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사회의 큰 문제에 대한 글 아닌가요? 아, 조금 아까까지는 우리가 개인 간의 어떤 그런 화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지금 서현이가 읽은 부분은 사회적인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분노는 혹시 뭔지 알아?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들이. 살인, 그, 살인 사건, 살인 사건에 대해서 누가 어떤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 누가 화를 내고 있어? 그 모두가 화를 내고 있죠. 국민들, 겁내고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겁내고 있네요. 어, 화를 내고 있죠. 누가? 그 사람들이 화를 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화를 내가 화를 내는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게 살인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뉴스를 어, 보고 어, 국민들이 어. 그 사람한테 화가 나지 화내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표출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출하고 있는데. 표출 못하고 있죠. 근데 서로 여기서, 화가 난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게 아니라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화를 내고 그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오히려 그 문제를 바로잡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런 거에 해당되는 사례가 뭐가 있냐고, 최근에. 후쿠시마요. 후쿠시마? 네. 그렇지. 일본이 후쿠시마 그 핵발전소 오염수를 방류를 할 그런 계획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화를 내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것도 촉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그 사회적으로 화를 내므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실마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요즘 선생님들이 화가 많이 났지. 몰라? 왜요? 교권 침해. 교권 침해와 관련되어서 일부 아, 아, 악성 민원인들 또는 일부 이제 그 학생들 너무 이제 폭력적인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로 인해서 그 선생님들이 제대로 수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몰린 선생님들이 또 안 좋은 선택, 극단적인 선택을 또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화를 집단적으로 지금 내고 있는 거죠. 매 주말마다 모여가지고 그 화를 내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뭐야, 국, 국가가 정부가 만들어줄 것들 요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렇게 이제 화가 집단화되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화가 쓰이기도 한다라고 이 책에서는 지금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그 세진이가 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 책 제목이 뭐야? 나는 나를 돌봅니다. 나는 나를 돌봅니다라는 그 부분들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태도여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호연이는 평상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그 생각까지는 안 해봤는데, 지금 해봐. 인간 정호연을 생각했을 때 어떤 것 같아? 조금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아니 그냥 그 뭐 이렇게 뭐 체계적으로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느낌을 얘기해봐. 인간 종은 너 스스로 너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면 돼. 뭐 우리가 아, 판단하지 않아, 비판하지 않아, 평가하지 않아, 비웃지 않아. 어, 잘났다? 잘났다고 생각한다. 네. 어. 서연이는 인간 강서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떤 면에서요? 어떤 면이 됐건 간에 그냥 강서연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생각들을 다 얘기해 보라는 거지. 혼자 산다. 아? 혼자 산다. 혼자 산다? 좀 따로 사는 기분이에요. 아, 강서연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함께 어울려 살기보다는 딴 세상, 강서연 나름의 세상 속에서 혼자 산다는 느낌이 있다고? 네. 왜 그런 느낌을 받아? 잘 놀지만 음, 걔네들이랑 같이 막 재밌어서 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음. 그러면 아니, 혼자 있으면 재밌지 않아요? 혼자 노는 게 더, 아이네. 나 너, 이야. 너 근데 혼자 노는 게 좋은 이유가 그 새나 이런 동물들이 있어 좋은 거지. 아무것도 없이 너 혼자 있는 것도 좋아? 괜찮은데요? 어, 부럽다. 뭐가 부럽는 거야? 혼자 있어도 재밌대잖아요. 너는 혼자 있으면 재미가 없어? 네, 외동이고 키우는 동물도 없어 지금 심심해 죽겠는데. 너는 이야? 네, 저 이해요. 나가서 놀아. 서연이는 아이고, 너는 아이야, 저는 서연이? 반쯤입니다. 반쯤이야. 소문자이네, 소문자이. 어. 그럼 서연 음, 그런 자신, 혼자만의 세계에 있는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 아니면, 아유,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긍정적이죠. 다른 애들과 어울리지 못할까? 긍정적이야. 나쁜 거 없잖아요. 음, 그렇구나. 그러면 이 책에서는 나는 나를 돌봅니다라는 책에서는 그런 걸 걱정하는 거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할까? 라고 해서 늘 그 상대방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또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는 그럴 필요 없다.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어떤 그런 책인데 서연이는 그러면 굳이 이 책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었겠네 이게 읽으면서 오히려 왜 그러지? 왜 자기 자신을 그 미워하지? 정도는 아니었어요. 어?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었고 이 책을 읽으면서 난 여기에 속하진 않아 나는 느낌 정도? 네. 어, 세진이는 응? 박세진이 바라보는 박세진은 어떤 인간이? 좋은 인간이요. 좋은 인간이야. 자기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는 네, 저요? 어, 음, 마음에 들어하죠. 나는 나를 돌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었어? 어떤 생각이었어? 유치하다. 유치하다? 왜? 뭐가 유치하다는 거야? 어떤 점에서? 그냥 이런 내용들은 그냥 음, 평상시에 살면서 생각해보면서 음, 경험으로 배우면 되는데 굳이 음.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 책으로 가르치면서 읽을 필요가 있나? 굳이, 그러니까 너한테는 그거 살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다 느끼는 건데 이걸 굳이 뭐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느낄 필요조차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행입니다. 뭐 세진이나 서열이나 뭐 이미 스스로를 잘 돌보고 있다라면 사실 뭐 나는 나를 돌봅니다 같은 이런 책들이 굳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서연이 진행하겠습니다. 음, 70, 77쪽, 77쪽 두 번째 문단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부탁했을 때 응할 확률을 실제부터 가속평가하는데 사람들이 도서관 책에 낙서해달라는 말까지 응한다고 한 거에 대해서 너네들이 엄청나게 생뚱맞은 질문을 누구한테 받으면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옮겨달라는 그런 걸 대신 뭐 10kg를 옮겨달라는 그런 생뚱맞은 질문을 받으면 너네들은 그걸 해주겠다고 대답할 거야? 안 해줄 거라고 대답할 거야? 세진이. 나는 평소 같으면 해줄 것 같은데 요즘에
많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나는 굳이 다른 사람한테 시키지 왜 나한테 시키나 하고서 나는 그 자리를 회피하고 아니오라고 할 것 같아. 호연이. 야, 그 책을 안 읽어서. 다른 아, 사람이 너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너는 그 네. 도움에 응할 가능성이 큰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큰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도와달라고 할 너를 것 같아. 부탁하면. 왜냐면은 이제 조금 힘든 거라도 같이 들면은 힘이 그, 드는 힘이 조금 적게 되니까 내가 편하니까 응할 것 같아. 나라면 아니라고 대답할 것 같아. 왜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낯선 사람이 일단 말 거는 것부터 좀 수상하기도 하고, 이거를 내가 할 수 없을 일일지도 모르니까 대부분 아니라고 대답할 것 같아. 나 현재 자기가 뭐 좌절하고 뭔가 속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자신이 자존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유는 그냥 태진이. 응? 나 뭐라고 버벅거려서 잘 못 들었어. 아, 자신의 자존감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좌절하는 일은 일시적이니까 그런 거 빼고 자신 자존감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랑 이유. 내 자존감? 내 자존감은 아주 높은 것 같아. 왜냐면, 난 내 자신에 대해서 어, 아주 높게 판단하고 있고, 음, 다른 아이들보다는 뛰어나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공부적인 면에서는 모르겠는데, 일단, 다른 외적인 면에서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것 같아. 하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질문 한 번만 다시. 음, 자신이 좌절하는 그런 일시적인 상황 빼고 자신의 자존감이 어느 정도인지랑 이유를 말해줘. 어, 내 자존감? 난 내 자존감이 높, 높은 것 같아. 왜냐면은 나에 대한 확신이 크고, 예,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기 때문에 내 자존감이 높은 것 같아. 나는 높지는 않다고 생각해. 내가 사회에서 내 이름 들었을 때, 그 사람 하는 정도가 되면 난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요? 네, 저는 뭐 자존감이 낮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과 뭘 비교한다고 했을 때 그냥 늘 열등감이 시달려서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나는 내 갈 길, 내 삶의 길을 가겠다라는 생각이 더 기본으로는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근데 이제 그렇다고 뭐 자존감 뿜뿜 있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아까 서연이가 그런 얘기 내가 뭐 강서연 하면 딱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진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면 자존감이 높아질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 이유가 아, 그곳에서 경쟁하기 싫어서 아니면 경쟁에 속히 질까 봐 그래서 아예 아, 그 처음부터 뛰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진이하고 농구 시합하면 내가 질 것 같으니까 농구로서 유명해질 생각을 하지 않고 야 우리 그 토론을 하자. 농구가 중요한 게 아니야. 토론을 잘해야 돼. 그래서 내가 토론하면 내가 잘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막 남들 농구 뿜뿜거려도 뭐 농구도 잘하래. 근데 난 토론은 내가 웬만큼 할 수 있어. 뭐 이런 마음인데 근데 사실 솔직히 마음 한편에는 나도 세진처럼 농구 잘해가지고 뭐 서현이가 세진이 오빠 멋져 막 이렇게 환호를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욕망이 있는데 그걸 애써 내가 좀 이렇게 회피하고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 뭐 그런 마음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는 끝입니다. 네. 그 전에 이제 그 도울 건가 돕지 않을 건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세 사람의 선택이 제각각 달랐습니다. 호연이 같은 경우는 남에게 기꺼이 돕겠다. 서연이는 왜 하필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저 사람 어떻게 돕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호연이하고 서연이가 취하는 포지션이 좀 달랐고 세진은 그 안에서 이제 과거에는 호연이었다가 지금은 서연형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뢰 자본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뢰 자본. 우리 자본이라는 것도 돈만 있는 것도 아니라 사회적 신뢰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외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커피숍에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놓고 화장실 갔다 와도 별 문제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거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있어도 누가 가져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신뢰가 형성이 되니까 그게 가능한 거잖아. 근데 만약 그런 신뢰가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화장실 갈 때마다 그 노트북 다 챙겨가지고 스마트폰 챙겨가지고 그 가방 짊어 메고 화장실 간다고 생각해봐. 그 얼마나 불편한 거야. 근데 그런 신뢰 자본이 형성돼 있음으로써 그것들이 편리하게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갖춰지는 거지.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안타까운 거지. 아까 요즘에 어떤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뭐 전화를 빌려줬더니 그 사람이 그 전화를 갖고 뭐 PC 뭐 악성 앱을 깔아갖고 뭐 털어가다. 그러니까는 정말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이 고장 나서 스마트폰을 놓고 가지고 전화 한 통을 빌려 써야 되는데 의심해갖고 그 사람 전화를 뭐 쓸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이 너무나 슬픈 거지 사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른바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것들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데 수행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이제 사진 찍는 사람도 있으면 단체 같은 사람 있으면 선생님이 가가지고 같이 사진 찍어드릴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고마워요. 그 단체 사진 찍어야 되는데 자기 그 뭐야 누가 찍어주기 부탁하기 힘드니까 한 사람 빠지고 찍잖아. 근데 스웨인 같은 경우는 혼자 다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누가 내 사진을 좀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는 그런 심정을 아니까 내가 먼저 가서 그 사람한테 사진 찍어줄까라고 이제 해준다 말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저 사람도 나중에 나 같은 사람을 만나면 사진을 또 쉽게 찍어줄 수 있겠구나. 나는 그런 점에서 이제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들이 100% 순수하게 돕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또 내 자식이나 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구나. 내가 어떤 할머니를 도와주면 다른 사람이 우리 엄마를 할머니는 우리 엄마를 누군가가 도와주시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떤 그런 신뢰자본이 커져가지고 서로 좀 더 이렇게 살기 좋은 어떤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나라는 것들이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가끔 뭐해? 해치는 사람도 있는 거지. 할머니 뭐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 할머니 뭘 빼앗는다던가 아니면 뭐 할머니인데 뭘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할머니가 오히려 사기를 치다던가 그렇게 됐을 경우는 우리는 도와주는 것 자체를 꺼려하게 되고 힘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어쨌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신뢰, 자본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고민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자, 책 몇 쪽을 보냐면 이 책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148쪽이 이 책에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48쪽 우리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번, 2번, 3번, 4번으로 커다랗게 네 가지로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150여 쪽에 쓴 책을 네 가지를 다 정리해 주고 있는데 자, 세진 1번 읽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모두가 실수하고 실패하듯 나 또한 그럴 것임을 알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실패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낙담하고 자기를 원망하거나 뭐 체념할 필요 없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또 이제 뭐해. 야, 사람인데 뭐 실수했다고 어떠냐? 라고 하면 우리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저 뻔뻔한 놈. 이라고 이제 욕먹지. 사실은. 근데 실수했으면 미안해. 라고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하지만 그것들이 끝이고 절망이고 바닥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서현 2번. 세상에서 내가 가장 힘든 것처럼 느껴질 때만 있지만, 그럴 때에도 다른 사람들 역시 나름의 고민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기. 자, 나만 힘들고 아니라는 거야. 뭐, 여러분도 아까 뭐 시험 보는데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다는 거야. 뭐, 농구 경기 세진이가 막 숨 벅차고 막 힘들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상대방도
순복하고 힘들다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왜 나에게만 이런 악연이, 나에게만 왜 이런 나쁜 일이 생기는 건가라고 우리는 마음 갖기 쉽지만 사실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그것들이 시기와 정도였던 그런 차이일 뿐 어쨌든 누구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진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그래야 하듯 힘들어하는 나 자신에게도 따뜻하게 대하다. 자, 따뜻하게 대하기. 그래서 우리는 뭐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도와드릴까요?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따뜻하게 대하지 못하는.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도 욕을 먹었습니다. 선생님 아내한테. 너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주면서 왜 자기 아내한테는 자기 가족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게 안 하느냐. 라고 아주 욕 엄청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어제 이제 쌤하고 아내하고 이제 밤에 동네 한 바퀴 돌았는데 밤에 덥더라고. 근데 집사람이 그러는 거야. 24시 무임 가게 있잖아. 아이스크림 가게. 거기 가서 에어컨 바람을 쐬고 오자는 거야. 그 선생님이 아니 왜? 아이스크림 사 먹을 것도 아니면서 거기 왜 가? 그랬더니 거기 에어컨 나고 시원하니까 거기 가서 잠깐 있다 오자는 거야. 그래갖고 뭐하러 그래? 집에 가서 에어컨 켜고 있으면 되지. 야, 네가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이면 좋아하겠냐? 그랬더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거기 가서 있으면 안 되냐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너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친절하면서 나 왜 아내의 마음에 공감을 못하냐고 막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쌤이 뭐 황당해갖고 어? 그러면서 막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호연아, 쌤 잘못한 거야? 모르겠습니다. 넌 네 여자친구가 더운데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안 사 먹고 에어컨 바람만 쐬고 오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저도 그러는데요? 어? 저도 그런. 원래 그래. 서연이는 어떻게 해야 돼? 네, 근데 안 저 같이 되죠. 안 돼? 가야 되는데 아, 잠깐만. 다음 주 다음, 방학이죠? 다음 주에 선생님이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때 거기 뭐 현장 스텝으로 가서 일해야 돼가지고 다음 주 수업 없고 다다음 주 30일 날 책이 체리새우 비밀그림이다라는 소설책입니다. 아, 체리새우 체리 새우 비밀그림이다라는 비밀 그림이요. 그 책 가지고 다다음 주 30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아.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했습니다. 세진이는 어떻게 아이스크림 가게 저는, 가? 어, 저는 선생님 같은 사람입니다. 선생님 같은 사람이야? 네, 저도, 소연이도 너도 안 간다고 그랬지? 못 가죠. 어떻게 아이스크림 안 사 먹는데 그래요. 그치? 야, 소연이하고 세진이하고 선생님 집사람 전화번호 좀 알려줄 테니까 니들이 전화 좀 해줘. 에? 어쩜 그러실 수가 있어요? 막 하면서. 그럼 제가 이제 좀 말을 바꿔야죠. 왜? 뭐라고 받고? 그때는 이제 선생님께서 잘못하셨다. 헐, 왜 갑자기? 원래, 아부를 잘 떨어야죠, 선생님. 자,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나 자신에게 이것도 좀 다른 겁니다. 그동안의 가르침이 뭐였냐면 남에게는 따뜻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한 사람. 이것이 바른 사람이라고 그동안 가르쳤어, 유교에서는. 남에겐 관대해도 스스로를 엄격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동안 주장했던 얘기야. 근데 이 사람은 남에게도 관대하고 뭐라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도 관대하라는 거야. 자기 자신을 보듬어 주라는 거야. 자기 자신을 너무 질책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인 거야.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그러고 있는데요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아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 자, 소연이 4번. 4번. 마지막에 또 있었나요? 148조. 친구하게 하듯 내 마음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나를 이해해주기, 나를 평가하지 말기. 결국은 아까 3번 얘기하고 같은 맥락의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자기 자신을 늘 잘 들여다보고, 나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내가 왜 슬픈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토닥거려주고, 자기를 잘 보듬어 안고, 자기를 잘 사랑하는 것들. 그리고 나를 돕는다라는 부분들에서 그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얼마나 어떻게 봐야 될 건가라는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이 책에 보면 그 구체적인 어떤 그런 매뉴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뭐 활동 조절하기, 환경 바꾸기, 방해 요소 줄이기, 도움 요청하기 뭐 등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매뉴얼도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다면 이 책에서 제시하는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또 행동을 해보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나는 나를 돌봅니다. 와 같은 이런 류의 심리학 책들이 요즘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뭐, 어쨌든, 최근 들어서 자꾸 이제 뭐 청소년들이고 청년들이고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어떤 그런 또 이렇게 심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받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류의 책들이 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러니까 애들이 너무 약하게 크지. 너무 이렇게 유약한 거 아니냐. 강하게 커야 되는데. 뭐 또 이렇게 정반대의 어떤 그런 해법을 내놓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또 여러분들 각자 나름의 선택이 아닐까 싶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다음 주 23일 날은 수업 쉬고 30일 날 체리새우 비밀 그림이다라는 아주 흥미로운 책 가지고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더운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안녕. 계세요. 네.